역사로 꽃피운 도시, 경주의 역사를 다시 읽어보는 경주 역사로 보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반갑습니다. 경주의 역사를 다시 읽어보는 코너, 이 코너 참 좋은 것 같은데 오늘은 경주 하면은 불국사 다음으로 떠오르는 풍경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오셨다면서요? 예,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경주와 가장 비슷한 도시를 세계에서 찾으라면 이집트를 꼽고 싶습니다. 이 도심 가까이에 큰 무덤이 있잖아요. 네. 경주에는 왕릉이 있고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많습니다. 피라미드는 뭐 재래를 위해 지은 건축물이다 라고도 하지만 초기에는 분명히 무덤이었습니다. 제가 이집트를 안 가봐서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그 무덤이 도심 가까이 있는 도시, 우리 경주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또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이집트는 피라미드도 그렇지만 왕들의 무덤이 몰려있는 계곡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 왕가의 계곡으로 이렇게 무덤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왕가의 계곡으로 알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아, 이집트 하면은 투탕카멘이 생각이 나는데 그 황금으로 만든 데스 마스크가 유명하지 않나요? 예, 뭐 이집트를 상징하는 뭐 그림이 이미지죠. 근데 투탕카멘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덤이 도굴을 당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투탕카멘의 무덤 외에 다른 무덤들은 모두 도굴꾼들이 먼저 다녀갔습니다. 참고로 왕가의 계곡에서 발굴된 무덤은 64기입니다. 64기라는 거면 그러면 60개가 넘는 왕과 왕족의 무덤이 도굴을 당했다는 뜻인 거네요? 그렇죠. 그 피라미드 혹은 왕가 무덤의 역사는요, 그야말로 도굴의 역사입니다. 특이한 경우를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무덤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무덤을 만들 때 아예 도굴용 터널을 따로 만든 예가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이 당시에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자들이 분명히 임금을 잘 안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미리 조치를 취한 경우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공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국가가 주도한 도굴입니다. 국가가요? 그러니까 네. 예, 후대 파라오 중에 나라의 재정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선조들의 무덤에서 보석을 꺼내와서 활용했습니다. 아유,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요. 이건 좀 의외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최근에는 굴착기까지 동원한 도굴이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10톤에 달하는 고대 유적지 석상을 도굴하려던 3인조 일당이 현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너도 나도 다 도굴을 할 것 같은데 한국은 어떨까요? 도굴이 좀 많았나요? 아니면 많지 않았나요? 이건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도굴의 역사는요, 일제강점기에 시작됐습니다. 일본인들이 시작했습니다. 1910년 개성과 강화도의 고려 고분 도굴 사건, 20년대 대동강의 낙난 고분 도굴 사건, 경상도의 신라가야 고분 도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인 학자들도 이 무분별한 도굴을 안타까워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도굴에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와, 진짜 이 무덤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일부잖아요. 근데 그걸 열어젖힌 게 어쨌든 일본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역사인 것 같아요. 예. 일제강점기에 경주를 방문한 분이 남긴 기록을 제가 보니까요. 네. 어린아이들까지 꽃게임으로 땅을 파더랍니다. 그야말로 이제 일본인 때문에 이제 붐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제가 뿌리고 간 도굴의 씨앗은 이후에도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굴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무덤에서 나온 유구들 중에는 도굴보다는 고속도로 건설 같은 공사를 하다가 나온 게 훨씬 많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은 신라의 고분은 이 도굴 열풍을 좀 피했나요? 예,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첫째는 무덤의 구조가 한몫했습니다. 어떤 구조인데요? 관이에다가 흙을 겹겹이 덮는 구조 때문에 도굴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중간에 잘못 파고 들어가다가 흙이 와르르 생매장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뭔가요? 이 더 중요한 건데요. 조선 사람들의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이제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고적을 발굴한다고 왕릉을 좀 파헤쳤습니다. 이건 당연히 파헤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고적 발굴은. 근데 경주 노인들이 발굴 현장 앞에서 옛 임금의 무덤을 파헤칠 수 없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 아무래도 주민분들이 아니었으면 사실 고적 발굴이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경주 고적 보존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네. 1913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고적도 정리하고 유물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한 번은 조선 총독부에서 경주 유물을 서울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유출을 막은 거죠.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아무래도 문화재 분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본인들이요 문화재를 함부로 다뤘습니다. 경주업성도 무너뜨리고 안압지나 사천왕사터에 철기를 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고 경주 사람들이 도저히 참지를 못한 거겠죠. 당연히 못 참죠. 예.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도굴이 거의 저는 그냥 없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뭐 요즘 고려와 거래한 전쟁이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외적도 보면 비교적 잘 막아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잦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잦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렇게 세계사를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정된 나라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면 국경입니다. 유럽의 국경은요 모든 세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고 10년 혹은 20년마다 큰 변화를 겪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뭐 국경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국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안정된 지역이었다. 예.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또 지식을 숭상하는 나라였잖아요. 문치 국가잖아요. 그 힘으로 권력을 빼앗고 뺏기는 뭐 여러 나라와는 다른 전통 덕분에 혁명이나 그에 준하는 변화에도 그렇게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왕조가 한번 세워지면 오래 갔죠. 이런 역사가 가장 잘 드러난 문화재가 신라의 왕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라 왕릉이 모여있는 모습은 한국사 자체를 상징하는 풍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냥 경주 갔을 때 느꼈던 이 감정이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왕릉 하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요. 다음에 가서 왕릉을 또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이 들어볼 노래 어떤 곡 추천하시겠어요?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도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네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시크릿에 별빛 달빛이 나왔습니다. 그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상큼한 노래로 알고 있는데